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포스코 리튬 원가에 대해 커뮤니티에 질문했고 답을 찾았습니다. 리튬 가격이 단기 저점은 나왔다고 보는데 원자재 전망은 쉽지 않은 영역이고 특히 한국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리튬 가격을 다양한 시각으로 계속 추적하는 것입니다. 12월 8일 한국 석유 48% 급락, 리튬 급락에 손해볼 판이다 라는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기사 내용에 기업별 원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양한 수치들이 나옵니다. 자, 톤당 10만 위안 아래로 떨어지면 글로벌 생산의 주력 기업들의 60%가 손실을 볼 것이다 라는 관측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튬을 광산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단가가 톤당 22,6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10만 위안 아래로 떨어지면 30% 가까이 낮을 수 있다. 적자다라는 의미겠죠. 자, 어떻든 리튬 업계는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는 10만 위안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2,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0만 위안이면 1,800만 원입니다. 달러로는 14,000달러, 15,000달러 정도이고, 그러니까 1,800만 원이 마진이면 2,600만 원이면 손해라는 거죠. 여기 또 이제 마진율이 에비타 마진, 영업 마진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어떻든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 손해인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마진은 포스코가 정확하게 알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이제 23년 3월에 3%가 칠레 포스코를 방문하여 수익성에 대해 물어본 답인데 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의 리더가 답했으니 많이 벗어나지는 않겠죠. 이때 보면 리튬 가격이 톤당 33,000달러이면 에비타 마진이 60%가 넘는다라고 답한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원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60% 이상이라고 하니 65%까지 줘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33,000달러에 위안으로 보면 23만 위안이죠. 자, 이것을 65%를 0으로 내려보면 76,000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에비타 마진으로 보면 8만 위안 밑으로 내려가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따지면 뭐 사실 에비타 마진에 감가상각비 등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영업이익으로 보면 8만 위안 위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2,600만 원이면 요게 2,500만 원이죠. 14만 위안 정도로 봤는데 그것보다는 낮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2,600만 원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리튬에 대해서 다양한 수치들이 떠도는데 뭐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계산해 버리면 황당한 수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스포듐인 이게 이제 암염, 강산이고 염호의 차이를 두는데 톤당 스포듐인이 6만 위안, 염호가 톤당 3만 위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스포듐인은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리튬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냥 이 기준으로 때려버리면 포스코의 이익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염호가 3만 위안이면 540만 원 여기죠. 5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600만 원 여기 보면 제가 예측한 7만 6천 위안 1,300만 원보다 훨씬 적죠. 이런 부분이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리튬이 이제 처음 부각됐을 때가 2020년 정도인데, 그때 보면 이제 여러 자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뭐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실제 변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다 치 그냥 탄산 리튬은 탄산 리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이 수산화 리튬이 더 쌉니다. 여기 보면 스포디움이 38,000달러죠. 최종 한 4만 정도 되면 28만 위안으로 지금 기준이면 생산 중단 상태입니다. 그죠? 스포디움이 무조건 높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남미 염수형, 여기 이제 포스코에 관련된 거겠죠. 3,162달러죠. 그러면 380만원, 400만원 정도 됩니다. 엄청 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광산들의 소유주가 어디냐면 벌칸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벌칸 에너지가 가진 4종류의 광산,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원가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으로 보면 스포디민 재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포디민 정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스포디민 자체가 원가가 지금 훨씬 넘어서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광산의 출처가 중요하고, 광산마다 원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스포디민 중에 염호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자, 확인해 가고 하면 12월 14일자 지금 리튬 가격은 97,500위안이죠. 10만 위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비교 차원에서 그 리튬 선두 기업들의 에비타 마진, 지금 계속 에비타 마진을 논하니까 그 광산업에서는 이제 에비타 마진으로 보통 하더라고요. 앞에 회색이 21년, 22년, 그 22년의 마진이 조금 더 높아졌죠. 자, SQM 50%대, 자, TNC는 한 80%대, 알버말은 조금 변동이 한 30%대, 필바라도 40에서 75. 요게 아마 차이가 나는 게, 뭐, 광산의 종류 따라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요 놈은 미네랄 리소스는 떨어졌죠. 독립그룹들이 가장 높죠. 118%. 이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리번트도 좀 높아졌죠. 알캠도 71%. 다소 포스코와 비슷한 유형이 SQM과 알버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3년, 지금 23년이면 더 올랐을 건가, 내렸을 건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균 가격을 러프하게 계산한 건데, 22년에 보면, 자, 위안으로 45만 위안입니다. 그리고 23년이죠. 지금 거의 끝났죠. 12월이니까. 20만 위안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대비 22년보다 23년은 전체 이 프로젝트 기업들의 마진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앞부분의 기사가 더 떨어지면 평균이 20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98.5 정도 나오니까 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21년 구간을 보면 대충 보면 한 1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전에 보면 8만입니다. 21년 이전에 보면. 그러니까 아직 역사적인 저점은 아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2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현재는 남아있는 거죠. 자, 알범의 에비타 마진을 이제 시계열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점진적으로 이윤이 에비타 마진은 늘어나고 있는데, 완벽하게 이게 지금 딱, 시계열로 비슷하게 박아 놓은 겁니다. 지금 3분기에 나왔죠, 3분기. 4분기에 더 빠졌잖아요, 지금 보면. 더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3분기 에비타 마진이 23%로 이건 발표가 된 거고, 공식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4분기 정도 되면,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뭐 10몇 프로 정도 아니면 그 밑으로. 적자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면 21년 때 10만 위안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때도 26%가 나왔었어요. 리튬 가격이 무한정 올라간다고 해서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47%잖아요. 자, 이거는 실제 이제 리튬 우리가 보고 있는 스팟 가격, 선물 가격이 있고, 실제 리튬은 대규모 사용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양극재 기업보다 이제 셀 기업이 보통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계약을 해서 양극재 기업들에게 넘겨주는 형태가 많은데, 최근에는 전기차 기업들도 하죠.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상하 안치를 이 평균을 낸 중간 정도,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선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10만 위안 밑으로 현재는 현물 가격이지만 뭐 12만, 13만 정도 가격으로 장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 떨어뜨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마진율이 그렇게 확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여러 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프로핏 마진, 영업 마진은 좀 더 내려가죠. 에비타의 비용을 제외해버리니까. 그러니까 20%죠. 그러니까 이 프로핏 마진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4분기. 4분기에 얼마 정도 나오느냐를 보면 리튬에 대한 어떤 마진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포스코의 영업이익률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료는 설명하기 되게 좀 어려운 자료인데, 일단 광산업의 현황을 하면 이런 자료들이 보통 떠돕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이 광산의 원가 수준,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자료들이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튬 투자, 광산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활용합니다. 이런 통계들도 있고요. 이게 지금 23년 1분기고 실제 기간으로 보면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데 리얼텀 21년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탄산 리튬 톤당 가격이죠. LCE. 그리고 보면 이 전체 토탈 코스트 베이시스라 해서 거의 최저라기보다 총 비용, 원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이제 C1 코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C1, C2, C3에서 이 약간 높아지죠. 이 기준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여기 보면 프로세싱, 마이닝, 캐고, 재련하고, 운송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뭐, 노동력이 다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C2, C3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광산할 때 뭐가 많습니다. 뭐 로얄티도 있을 거고요. 보조금이 있을 수도 있고 각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C1 정도면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높아질 사항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포스코가 있습니다. 요 홈브로 무에르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포스코 아르헨티나 계열이 있거든요. 자, 여기 법인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홈브로 무에르토, 이거 맞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 선이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원래는 이제 아메리칸 리튬의 자료를 가져온 거고, 소스가 이제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입니다. 이 리서치가 가장 리튬의 이제 대표적인 리서치 회사들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요 선을 쭉 그어보면 $6,000 정도 나옵니다. 원가가. 그러니까 위안으로 보면 43,000 위안, 800만 원 정도 나오죠. 더 싸죠. 요 수치에서는. 저는 한 8만 정도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8만이 요 위에 있어요. 요 뒷부분에 가보면 8만을 넘는 애들이 있죠. 자, 여기도 보면 종류가 나오는데 스포듀민, 회색. 스포듀민이 높습니다. 높은데 인터그레이트라고 해서 스포듀민도 종류가 조금 좋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노란색 부분이 보면 요 앞에 보면 그린 부시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낮죠. 스포듀민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요모가 낮은데 중간에 보면 여기도 있잖아요. 스포듀민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포듀민은 높은데 회색. 복합 스포듀민 요거는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요모보다 더 낮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넓이가 매장량인데 요 그린 부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요거에 대한 또 다른 자료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고, 포스코는 그냥 그만한 중에 하나고, 앞부분에 설명한 SQM 알보말 보면 특히 SQM이 요 윗부분이거든요. 매장량이 어마어마하죠. 알보말도 꽤 큽니다. 그리고 이 코스트 부분을 보면 C1, C2, C3라고 해서 C1 불인 C1이잖아요. 그죠? 염호 불인이 이제 염호인데 C1이 SQM이 적어요. C2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복잡죠. 이거 포스코는 C2가 엄청 낮게 나오거든요. C2, C3가. C1 가격은 SQM이 훨씬 낮죠. 알보말이. 요게 아마 무슨 또 다른 뭔가를 하는 특수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처리가. 대신에 포스코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료는 2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 원가라는 게. 자, 일단 이제 3프로 자료에 보면 포스코 홀딩스의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여기 보면 이 리튬 농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알벌말보다 농도가 좋다라는 게 매장량도 높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SQM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자료 중에 SQM으로 보면 SQM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뭐 유사한 수준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불순물이 적다. 불순물이 많으면 뭔가 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뭐 C1, C2인지 그 금액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적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광산 같은 경우에는 가동 연수가 또 중요한데, 여기도 보면 이 18년 이수시에 20년, 지금 보면 여기 120년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자료와는 약간 이제 이 글로벌 시각과는 약간 차이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반영될 수는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 SQM처럼 지금 이제 포스코의 이야기는 SQM 정도 될 거다라고 보는 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이 리튬 광산에 대해서는 광산 하나당 엄청나게 많은 그 자료들이 발행이 되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요 이제 그린부시라고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죠. 여기 보면 23년부터 시작해서 42년에 끝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나오죠. 순차적으로 한 5년간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뒤에 포스코 자료에도 나옵니다. 5년간 있고 그 다음에 쭉 빠지다가 급격하게 빠지지 않아요. 나머지 최종 구간에 이제 쭉 빠지죠. 여기도 보면 이제 마인 오퍼레이팅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나와 있는데, 톤당 캐는데 마이닝이 $5입니다. 엄청 싸죠. 프로세싱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농축하겠죠. $23 더 비싸고 감가상각비가 더 비쌉니다. $6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순수 원가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엄청 좋은 광산들은 예, 원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광산이 포스코 광산인지 아닌지는 이 앞에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포스코의 원가도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자, 이 이제 C1, C2 가격들에 대한 이제 이 설명이 있는데, C1 비용, C2 비용, C3 비용, 그 내용을 보면 뭐 여기 보면 채굴, 재분, 일반 관리 비용이 포함된다
라는 거. 그다음 회사 운영 비용도 뭐 이렇게 복잡해요.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 정도 수준은 안 되고. 그래서 보면 최종적으로 이걸 다 포함하는 올린 유지 비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비용도 여기도 나오죠. 복잡성을 해결하도록 100% 설계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C1보다는 최종적으로 AISC 비용이 더 높아지고 이 AS 비용에서도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면 한 4만 달러 정도, 4만 위안 정도 나왔지만 실제 예측 가격은 지금 8만 정도였죠. 그 4만 정도가 뭔가 또 비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이제 피데몬트 이런 자료들 대부분 뭐 하는 거냐면 투자를 받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싸다라고 어필할 필요가 있죠. 여기도 보면 올린이죠. 그래서 5천, 4천 정도밖에 안 된다. 4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건데, 여기 보면 TNC 리튬이죠. 여기 22년 7월 정도에서 호주의 어떤 광산에 대한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호주 달러기 때문에 쭉 보면 여기도 마이닝 코스트가 33밖에 안 되죠. GAA 코스트도 엄청 적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 412 호주 달러인데 한국말로 하면 35달러입니다. 톤당. 엄청 싸죠, 이것도. 그러니까 광산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여러 개가 있고 그게 토탈되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염호가 있고 지금 호주 피데몬트에서 받아오는 정제가 있거든요. 호주 피데몬트 정제는 가격이 꽤 될 것 같은데 또 원가를 봐야 되겠지만 자 23년 7월 최근이죠. 여기 보면 포스코 2차전지 밸류 데이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원가 자료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거의 근사치고 가장 최근이니까. 자, 힌트는 사실 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에비타 마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단순 합산 기준, 리사이클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램프업 18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 그린부시는 5년간 증가했습니다. 조금 짧게 했죠. 그거는 광산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70% 반영. 그 다음에 톤당 3만 달러. 환율 1235.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3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2030년 기준입니다. 2030년 그래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 2025년이 중요한데 2030년이면 전기차 50% 침투율 시대인데 그때 리튬 가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22년 대비 또 보면 22년 예측보다 23년이 늘어났다. 근데 에비타 마진율은 줄었어요 또. 이거는 리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22년도에 71% 예상됐죠. 8조, 11조 8조니까 71%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때 리튬 단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45만이었다고 위안. 근데 7월입니다. 이게 지금 7월날 했는데 아마 7월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13조. 그 다음에 에비타가 8.5 영업이 있는데 이게 되면 63%잖아요 지금. 그 7월이 30만 위안입니다. 리튬 가격이 70% 때리면 21만 위안 나오거든요. 21만 위안이면 3만 달러예요. 그래서 63%가 나왔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에비타 마진율이 떨어지는 그 구간이 계산된 거죠. 자, 앞부분 처음에 나온 그 3% 방문 영상에 포스코 직원 대답이 23만 위안에서 65% 에비타 마진이었죠. 여기에는 21만에 63%니까 똑같죠, 거의. 그분이 틀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몇 개월밖에 차이 안 났으니까. 근데 현재 시점으로 리튬 단가를 적용해서 에비타 마진율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현재 10만 위안이겠죠.
자, 이거는 산수라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0%가 나오는 구간이 이제 76,000위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10만 위안이니까 에비타로는 이익일 거고, 영업이익은 알로말 사례로 보면 마이너스 5%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위안이면 이익은 이익일 것이다. 하지만 추가 하락한다고 그러면 적자까지 안 난다라 하더라도 적자 위험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밸류데이에 발표한 시점이 7월이거든요. 7월 11일. 그때의 리튬 가격이 쭉 빠졌다가 쭉 올라올 때 시점이었어요. 이때 여기 보면 31만 위안이죠. 자, 그 이후에 좀 빠졌는데 저는 이 저점 쌍바닥을 내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포스코도 그러길 바랐겠죠. 근데 이게 거꾸로 갔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원가에 대해서, 특히 칠레 염호에 대한 원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향후 이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저의 생각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